미국의 재정 건전성 이슈는요, 사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재정 건전성은요, 앞으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놓치면요, 재정 건전성 이슈뿐만 아니라 부채 이슈들이 미국을 모두 다 폭삭 내려앉게 만들 겁니다. 근데 1등을 유지하는,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러 패권 국가를 유지하면요, 재정이 악화되든 부채가 여기서 더 늘어나든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가분들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돈을 못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언밸런스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실 계속 적자가 누적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구조죠. 적자 규모는 늘어나고 그 대신 GDP가 느니까 재정 적자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한 재정 적자 비율은 뭐 10% 이상,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10% 이상 재정 적자가 그렇게 막 높아지진 않았죠. 그 바운더리가 거의 4에서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채권을 찍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빚을 진다는 거죠. 나라가 빚을 지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데, 그 빚 질 때 그전에는 다른 나라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부에 있는 연준과 상업은행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먼저 이제 고안해가지고 먼저 썼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260%를 넘는데도 사실 대부분의 그 JGB라고 하는 일본 국채를 내국 연기금 펀드라든지 아니면 채권 관련된 투자기관 혹은 BOJ 이렇게 나눠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 비중, 그 다음에 연준의 비중을 보면 한 40~50% 정도를 갖고 있죠. 그러면 아마도 이제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휴지가 되는 거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상대 통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로보단 그래도 쓸만해. 그래도 엔화보단 쓸만해. 혹은 파운드보단 쓸만해. 이런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제 패권, 그 다음에 1등 이슈가 이어지는 한은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이것 때문에 건전성 이슈가 있고 계속 재정적자가 많다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어떤 비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통화의 개혁을 통해서 본인들이 1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좀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미국의 제조업 국가들 원가 부담이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공장을 돌리는, 그 다음에 전기값,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원천과 관련해서 전통 에너지를 쓰거나 화석 연료를 일부 쓰거나 그러면서 신재생을 섞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석탄이라든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정하게 섞어가면서 쓰자. 그래서 기업의 원가 부담이나 이제 어떤 이제 체감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들을 좀 줄여주자.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공급망 이슈는 물론 이제 세율 인하를 하니까 내수에서 물가는 들썩일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원천과 관련되는 혹은 셰일 오일과 관련되는 이런 류의 가격들이 전반적인 에너지류가 다운그레이드 되고 안정화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분이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더 걱정이 돼요. 뭐냐면 해리스는 인권주의를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신재생 정책을 10년 안에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신재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전통 에너지를 딱 끊어버리고 신재생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이런 이제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인권주의랑 이제 완벽한 신재생, 이게 결합이 되면요, 과거에 여러분들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나 패널 뭐 이런 이제 기초적인 부품들 뭐가 있죠?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도 태양광을 쓰니까 폴리실리콘이 필요했는데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는 이슈 때문에 의회에서 중국의 폴리시클론을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미국 내에서 급등을 해버리죠. 없는데 사와야 되는데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안 산다. 필요한 건 미국인데. 근데 해리스도 충분히 그러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민족주의나 포용주의는 상당히 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이제 리더가 가져야 되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경제는요, 그런 인권주의라든지 가치 철학 부분들이 사실 경제 정책에 함께 접목이 되면요, 이게 혼선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자율경쟁 시스템을 갖춰놓고 애매하게 정부가 혹은 이제 공산당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적 철학을 정책에 녹여서 이제 시행을 시키게 되면요, 혼선이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신뢰를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증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은 완벽한 이제 자본주의, 고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권주의 철학의 어떤 가치관들이 경제에도 만약에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 요소에 반영이 되면 사실상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경제 정책에서는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미중의 어떤 트러블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 미중 전쟁이죠. 결국엔 무역 전쟁으로 표명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에 관세를 매기는 미국의 정책들은 어찌 보면 트럼프가 세팅해 놓은 패턴을 바이든이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아마도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압박들,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하고는 본인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물건을 팔 때는 괜찮지만 중국의 물건을 살 때는 불이익을 계속 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책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시던 아니면 트럼프가 되시던 그 결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해리스는 인권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간단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은 인권과 관련돼서 공산당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가치 철학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해리스가 보기에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불합리해 라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하고는 더 많이 부닥치겠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트럼프는 무역 관세를 더 강화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이 하나의 중화 사상을 강조하면서 홍콩 혹은 대만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거나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면서 속국의 의미로 자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도 그 부통령의 정책 담당자로 해리스가 당시에 이런 이제 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이런 걸 강조할 때 홍콩, 대만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독립국가인 걸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국하고의 그런 외교적 문제에서 마찰이 엄청나게 클 것 같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 이런 부분에서의 트러블들은 더 강화될 것 같다. 해리스는 오히려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앞에서도 이제 정책 요소를 좀 말씀드렸다시피 해리스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요, 아마 기업 규제를 좀 많이 초반에 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들 군기 잡기죠.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성장을 많이 했고 이득을 많이 취했던 만큼 사실상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히려 기업 세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철폐한다든지 해서 그 돈들이 사회적으로 분배되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저소득 계층의 재정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나 압박적인 거 혹은 감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체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리스 당선 초창기에는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나 아니면 시장의 센티먼트도 좀 많이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결국에는 많이 또 정도가 너무 많이 악화가 되면요, 이 기업들이 채용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일자리를 잃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리스는 인권주의이기도 하지만 미국인들 특히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되게 집중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후반기,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에 가서는 오히려 해리스가 대통령에도 초반기에 강력한 규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 같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잠시 일선이었고 그동안 바이든 시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AI가 강화가 됐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무기를 쓸 거예요. 분명히 무기를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일선 때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되는 산업이 있고 부각되는 산업이 있으면 계속 밀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억하시면 테슬라 엄청나게 밀어줬고, 테슬라에서 우리 스페이스X 이제 우주 개발, 인공위성 개발에 대해서도 계속 밀어준다 하면서 이제 앨런 머스크를 갖다가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압박적인 요소보다 더 키우려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초반기에 오히려 주가라든지 시장의 심리든 오히려 트럼프는 초기에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는 이제 아마 전면적인 수정을 얘기를 했지만 아마 중간 정도에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은 되고, 수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폭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내에서 EV 배터리 관련되는 혹은 전기차 관련되는 공장, 그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원했던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공장을 짓고서 그 안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배터리를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의 요소를 많이 박탈할 것 같아요. 많이 박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그거를 폐쇄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것 자체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트럼프도 본인이 말한 만큼은 세게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지난번에 22년 하반기였죠.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쯤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캠페인을 하고 이제 선거 유세를 했죠.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조지아주라든지 펜실베니아 뭐 이런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EV 배터리 관련돼서는 철폐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네거티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별로 유권자들이 사실 그 공장 때문에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버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판이 너무 많이 깔렸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국가에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시행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정성을 겪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당연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시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정책, 물론 이제 해리스는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정책 지원을 대폭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다. 약간 중도적으로 말은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신재생 정책의 서브의 또 카테고리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신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EV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정책들은 바이든의 어떤 후속작으로서 또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아마 해리스가 되면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주가들은 이미 더 빨리 반영을 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